의장님 올해 지금 삼선이죠. 네. 삼선이죠. 삼선으로서 어떤 지방자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이번 아마 어렵게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시장 선거에 어떤 출마하신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여수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수시의회 의장 백인숙입니다.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수의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자 합니다. 잘 나가던 여수시가 지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민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산업을 살리고 그리고 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체된 지역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상한 각오로 여수의 재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자 합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작은 이재명, 여수의 이재명이 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이 바뀌니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바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에너지 고속도로 등 시대를 통찰하는 큰 그림과 디테일이 강한 이재명 대통령을 배우는 시장이 되어보자. 그리고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촘촘히 엮어서 현재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섬세한 행정을 하는 책임 있는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27만 시민과 2천여 공직자와 함께 만들고 싶은 백인숙이의 소망은 대한민국 글로벌 탑10 도시로 도전하는 여수, 다시 뛰는 여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삼선 의원으로서 여수에서 태어나고 여수에서 자라면서 여수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회 또 최초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최초 의장이라는 타이틀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 백인숙은 시민 중심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항상 시민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말보다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목소리를 듣고 여수시와 시민들이 목표를 공감하고 가정을 공유하면서 성과를 나누는 진정한 시민 주권 시장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정치 능력과 행정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의장님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네. 어떤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골목과 현장에서 만들어진 풀뿌리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좀 쉽지 않는 민주당의 우리 갑지역위원회의 첫 사무국장을 했었고요. 또 이제 삼선 여성 시의원 정말 쉽지 않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넘어서 정말 유리천정을 깼다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첫 의장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우수한 그런 어떤 평가를 좀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려했던 것들을 좀 종식시켰다 그럴까요? 이제 이래서 우리 또 후배 여성들이 그런 길들을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 그 삼선 의원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시민들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정치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들을 또 저는 이제 남들이 말하는 자상한 인숙씨, 굉장히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정말 소신과 어떤 중심,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공적인 부분에서 주관적인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요. 또 사리 판단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것을
입각해서 정치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 진정성 이런 것들로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고요. 제가 지금 자상한 인숙씨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아버지는 목수였거든요. 내 손을 믿고 맡기는 그런 어떤 손끝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직하게 꼼꼼하게 일해왔던 것들을 이제 그런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삶에서 따뜻함이라든지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의 이끄는 등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3선은 했지만 중간에 또 공천 탈락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뭐 유혹은 많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순간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본산인 민주당을 지켰고요. 더욱 어떤 따뜻한 정치 그리고 더욱 굳건한 신의의 정치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백인숙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보시기에 이 민선 8기 시정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직과 제도가 성과를 내는 것이 시장의 역량이고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고 잘 작동하는 이제 관리하는 것도 시장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 여수를 보면 2기에는 좀 비상한 선제 대응과 또 빠른 후속 조치 이렇게 긴밀한 어떤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시민의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그 시민의 눈높이 아주 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요. 행정의 어떤 무책임성 측면에서는 좀 되돌아봐야 될 점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정례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수 시립박물관 누수 논란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하경 정수장 정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단수하고 탁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에서는 그 탁수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전혀 내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상당히 지금 2달째 지금 이렇게 율촌 송도 주민들이 지금 보상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관심 보이고 또 해수청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언제까지 저 어르신들 저렇게 추운데 몇 달 동안 떨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또 여수 검은항 운항 중단 문제도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중단은 안 되고 이렇게 해결이 돼서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시정부의 관리 감독의 어떤 부실과 사전의 위험을 살피지 못한 이제 이런 행정이 그리고 또 미숙한 어떤 뒷수습 이런 결과적으로 이제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키웠다는 점에서 그 책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렴도 평가 5등급에서 설마 그랬는데 5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저는 여성 의장을 하면서 청렴도 부분에서 가장 이제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상승시킬까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성 의장이 딱 되면서 시민들이 그동안 의회를 보는 눈은 달라졌어요. 지방 의회는 그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체감도나 노력도 같은 것은 100점 맞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갈록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지방의회가 상당히 많이 인식되어 있었는데 여성 의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인식 변화를 가졌다.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대적으로 어찌됐든지 여수시도 그런 청렴도가 정말 1등, 2등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제 등급을 낮게 나와서 정말 그 부분에서는 어떤 조직 전반에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이제 단순한 뭐 구호가 아니고 좀 이것은 좀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현재 여수시장 후보로 10여 명, 20명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어떤 리더십에 어떤 부각을 시킨다면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좀 여성이긴 하지만 이제 좀 단호함과 또 섬세함 이제 그리고 또 추진력 이런 이 세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여수 MBC가 순천으로 이전한다 그랬을 때 저는 잠 못 잤어요. 이건 누군가가 뭔가 획기적인 정말 그 앞장을 서서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정말 이 나이를 먹었는데 머리를 삭발한다? 참 쉽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해야 되겠다. 우리 여수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갈 거냐.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삭발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울림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역의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돌보고 행정을 할 적임자 그런 단호함이 필요한 정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떤 후보보다 좀 확장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삼선 의원으로서 시의원 할 때는 이제 자기 뭐 상임이나 이런 부분의 지역구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뒀다면 의장을 통해서는 이제 좀 큰 그림이 보였고 좀 더 여수시에 좀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또 엄마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좀 소외된 이웃이라든지 그 어떤 시민이나 주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차별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나라나 지금 지방 정부가 돈이 많아도 시민들이 어떤 그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으면 뭔가 이제 좀 돌봄이 그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통합 돌봄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 돌봄의 시스템을 이미 제가 다 확보를 해가지고 우수한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 작은 것부터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인 가구가 45%에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을 여수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좀 여수시에 사는 것이 참 정말 다행이다. 이번에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지만은 여수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살고 싶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84%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초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그동안 삼선 의원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돌보듯이 시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지금 아동, 청년, 성인 될 때까지 이제 그 생애 주기별 어떤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좀 특히 이제 다문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의 어떤 차별 금지를 선도하는 도시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어떤 다문화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여수 시민이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고 이제 여수시가 청년 유출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수가 이제 늙어가는 그런 도시를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청년 친화도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고요.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제 지방 이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수협중앙회 뭐 처음에는 수협중앙회 같은 것이 어떻게 지역으로 올 수 있냐 그랬는데 지금 전남이
그 어민들이나 또 수협에서 매출이나 이런 게 절대적으로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수. 그래서 이제 수협 중앙에 여수 유치를 꼭 좀 해보고 싶고요. 이제 산다는 그 대한민국의 이제 스페셜티한 어떤 대표 산단으로서 이제 부활시키는 일이 관광하고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 한수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 여수가 가장 외국인이 없대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부산만 가도 거의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100만 시대를 조금 개척해보고 불가능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하고 좋은 관계가 된다 그러면 또 그것이 파급이 대한민국으로 되기 때문에 좀 그 중심의 여수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동부가 어떤 대표 도시, 그러니까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도약하는 일. 한반도 KTX는 조계현 의원님이 이제 먼저 말씀하셨고 여수 순천 고속도로의 성격은 계속해서 군 단위도 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여수는 고속도로가 없냐. 주철현 의원님이 이제 계속 공약으로도 집어넣고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수공항 관광 거점 국제공항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도지사님이 시장님한테 이제 그것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것을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뒤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가능한 일인데 신경 써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천대 목포대 통합 설립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여수는 뭐냐. 여수가 대학병원은 유치를 못해도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제 뇌졸중 같은 거 급하게 심근경색은 그 시간 내에 뭔가를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유치해도 나쁘지 않다. 시장에 당선되면 네. 가장 먼저 어떤 정책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도시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좀 화합하는 그런 도시 그리고 좀 정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지금 산단이 어려워지니까 다 피폐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그 행복하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제 시민들한테 뭔가 좀 그 진정성 있게 좀 신뢰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윤리 선언문 같은 것을 좀 밝히고 싶어요. 그래서 권한을 사유하지 않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사적 이익을 철저하게 조금 배제하고 또 이해 충돌이나 이런 말을 이제 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좀 차단하는 저는 그 자신이 있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시민의 어떤 반대 의견도 그리고 이제 비판된 정책 어떤 개선을 자산으로 좀 삼고 싶고요. 이제 타당성 없는 대형 사업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어떤 전시성 사업을 좀 지양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직사회를 정치적으로 줄 세우지 않고 좀 정치적인 중립,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좀 보호를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치적 쌓기보다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민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시민의 여수시 한 일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는 그런 시장이 어떤 그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장이구나 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로부터
어찌됐든 4년을 이음받은 그런 관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의 어떤 전 분야를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인구가 주는데 이제 어떤 외곽 확장의 어떤 도시의 인프라보다는 도시가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비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도시 경쟁력을 좀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어떤 그 도시 확장 이런 것들은 그 좀 지양을 하고 그 재생 회복의 어떤 중심으로 그 콤팩트 도시 그런 도시로 좀 전환이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뭐 고흥이나 순천의 우주 항공 산업이 그쪽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수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성해서 하이테크 어떤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와 근무를 결합한 그런 어떤 기술 캠퍼스로 구축하는 생산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최첨단 도시로 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네. 시장 임기는 짧지만 도시의 생명은 깁니다.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례를 고려하는 시정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답하는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여수는 지금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산업과 관광, 수산, 기후위기, 인구 문제까지 쉽지 않는 길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여수의 내일을 차분히 그러나 단단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변화로 그 책임에 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